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요 나라 안팎의 다양한 이슈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가계부채 잡기 신 3종 세트 곧 나온다. 가계부채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 많이 받았는데 이거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최근에 이런 의견 표명 등을 좀 곳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보면 3종 세트가 뭐냐면요. 개인별 DSR 시행 앞당기고 DSR은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좀 어렵습니다만 개인들이 빚을 질 때 이거 만만하게 그렇게 쉽게 지지 못하게 한다. 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2금융권 역시도 이 분야를 강화하겠다. 역시 돈줄 잰다는 거죠. 아울러서요. 신용대출 제한도 가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강력 추진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목이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탈레반 본색이다. 여성은 총살, 아이에게는 채찍질. 아래 사진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한 어린아이가 굉장히 겁에 질려서 울고 있죠. 그런데요 뒤에 보세요. 한 어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얼굴만 조금 보이죠. 피투성입니다. 채찍질로 맞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탈레반이 이렇게 채찍질을 가했다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어제 탈레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뭐 인권, 여성 권리 존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바로요.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여성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공항 근처에선 탈출 대기 시민에게 폭행을 했고요. 아프간 국기든 시위대도 총살입니다. 사실 탈레반 정권이 아프간을 장악했다. 그 이후에 폭정과 인권율에 대한 걱정 많았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미국에 대한 비난이 커졌습니다. 동맹국을 쉽게 버리는구나 뭐 이런 지적 나왔거든요. 그러자 어제 미국이 뭔가 진화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한국과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없다. 동맹국 불안을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질문이 많이 나왔거든요. 바이든의 국위 우선주의 불신 확산이 나오는데 아프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인력도 휴식도 부족하다. 더 이상은 못 버틴다. 8만 보건의료인. 4달 2일 총파업 예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요. 의료인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인력도 모자라고 그리고 휴식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간호사 혼자 100kg 환자 옮기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노조는요. 의료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요. 일단 기준을 마련하겠다. 협의하고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8월 1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화면에 4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장 버스. 버스요. 얼마 전 정치권, 특히 제1야당에서 무슨 경선 버스 이런 표현 등장했는데 그 버스가 알고 보니까 막장 버스일까요?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약간 염증도 나고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막장 버스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폭탄하든 아는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 그런데 폭탄을 안고 있다. 그렇다니까 뭔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최근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가 굉장히 논란처럼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된 표현이 오늘 신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탄 아는 이재명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냥 가봤다. 어제 경찰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설명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뭐 그런 걸 확인해 보러 간 취지가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 그냥 가본 겁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인정할까 말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그렇다면 정부를 꾸리겠죠. 과연 이 정부를 탈레반의 공식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특히 서방 국가들에게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당됩니다. 과연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중국은요, 발빠르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앞선 키워드에서 막장 버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두 가지 기사 먼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이게 기사에 이런 말풍선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전화 통화를 얼마 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윤석열 캠프와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여러 가지 당사항 얘기하면서 저거 곧 정리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저거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상황이 정리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 이런 게 있는데 곧 정리돼서 잘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 통화의 또 다른 당사자죠.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는 발언의 대상. 이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거는 윤석열 후보가 된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주자로서의 무슨 위치, 뭐 지위 이런 게 정리된다. 이런 뜻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는 거죠. 진실공방처럼 가고 있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대 원희룡, 윤정리 진실게임, 야당 경선 버스 출발도 하기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저거 곧 정리 파문이에요. 이게 줄여서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자, 원희룡 어제 앞서서 이 양쪽에서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입장이 나와요. 원희룡 녹음 파일 전체 공개하라. 이준석 대표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어제 뭐 저녁 6시까지 공개해라. 뭐 이런 요구를 했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 본인의 SNS상에 글을 딱 하나 올립니다. 그냥 딱하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심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뜻일까요? 자, 공정경선 책임진 이준석 리스크 현실화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정권 교체는 뒷전이고 권력 다툼 몰두한다 이런 비판도 역시 곁들여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두 인물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곧 정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웃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윤석열 대표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태경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면은 참
분란이 좀 크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거 생각지도 않게 뭐가 좀 커졌네. 이게 사건이 커졌구나. 약간 이런 분위기도 느껴지네요, 지금요. 자,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김재섭 전 비대위원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어떤 갈등, 뭐 알력, 뭐 이런 걸로 항상 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준석 대표와 대립하는 모양입니다. 갑자기 원희룡 전 지사가 이 갈등에 왜 등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발단은 김재원 최고가 라디오에서 한 인터뷰로부터 발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사실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원희룡 지사가 그 전화 이야기를 통화를 해줬는데 하면서. 예.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하면서 어.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니까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아니다, 이거 내가 진짜 얘기한 거 맞다라고 사실 진실 확인을 한번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준석 대표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지사의 개인 간에 얘기했던 것을 제3자한테 이야기하게 된 것이니까 예. 이준석 대표도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되고 원희룡 지사도 본인이 이해하기는 분명히 윤석열이 정리된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 둘 간에 사실 해석의 여지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마치 이것이 진실공방처럼 돼버려가지고 서로 내가 진짜다, 내가 진실이다라고 이 감정 싸움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휘말렸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그렇게 된 것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다분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당내에서 평가받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는 가장 준비가 잘 된 후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예. 공약이라든지 뭐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본인이 도지사 2번, 뭐 국회의원들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정치적 경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준비가 굉장히 잘 된 후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에 이미 대선 출마 경선을 해본 그 이후로 차근차근 잘 입지를 다져왔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원희룡 지사가 가지는 뚜렷한 색깔이나 원희룡 지사의 그 어떤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의 정책 공약이나 본인의 이런 비전들이 상당 부분 밀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본인이 당대표와 어느 정도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이번 기회에 다지겠다라는 목표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시작은 김재원 최고가 라디오에서 발언한 내용이지만 예. 그것이 어느 정도 감정으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정치적 입지까지 다지게 되는 좀 더 강하게 그런 하는 거는 형국으로 분명히 본인의 정치적 입지. 정치권에서는 이걸 쉽게 자기 장사라고 표현하죠. 뭐 자기 정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하지만 뭐 결국에는 누구나 다 정치인들이라면 자기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 경선이 출발하기 전이고 당대표 후보 간의 갈등들이 자꾸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예. 사실 당원들이 보기에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좀 이런 부분들은 자중을 하고 결국 국민의힘이 승리를 해야 되고 본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좀 이 자중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사실은요. 이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 지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서 짧게 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김재섭 최고위원이 원희룡 전 지사에게 확인을 한 거죠. 맞는가.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얘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실공방처럼 와 있죠. 박창환 교수님. 앞서서 이른바 저거고 정리된다. 이렇게 저거고 정리된다 파문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말한 박창환 교수님 제3자 입장으로서 이걸 들으셨을 때 여기서 말한 저거는 무슨 뜻으로 들으셨습니까? 영화 과거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거시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 사투리가 많이 등장한 영화였죠. 근데 듣는 사람마다 다 해석이 달랐어요. 아, 근데 마치 그걸 보는 듯했는데. 저거, 예. 근데 맥락을 보면 앞부분에 지금 이제 당대 갈등 상황을 얘기하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나 저쪽이나 여론을 볼 거다.
그러니까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저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저쪽을 얘기했을 때 저쪽은 분명하게 윤캠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 저쪽. 그건 뭐 누가 봐도 윤캠프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어. 그런데 그 다음에 저거 정리된다. 그러면 앞에 했던 얘기 전반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이 상황이 정리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들렸는데 박찬 교수님 이거는 지금 전반적인 갈등 상황이 좀 정리되는 수순으로 간다. 이 뜻으로 그렇죠. 얘기한 것 같다. 맥락상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리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도 예. 같은 후보군에게 후보가 정리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무리 말을 쉽게 해도 그렇게 얘기하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맥락상 그런데 문제는 통화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시기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저는 이거는 완전 자가 발전한 거다. 자기 정치한 거라고 보는데 오. 지금 경선 국면이 급속하게 이 대립구도가 나오면서 친윤과 비윤으로 당이 확 정리가 돼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 당내에서 유력 후보도 아니고 지금 4, 5%밖에 안 나오는 지지율의 원희룡 지사로서는 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판을 바꾸려면 이것만큼 좋은 패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 판 소위 말해서 친윤과 비윤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당의 분위기를 갖다가 거기에 딱 중간에 예. 제3의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위치에 자리 잡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인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기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그 공백을 예. 이 발언 논란, 저거 발언 논란을 가지고 원희룡 지사가 경선의 어떤 주도권을 갖다가 쥐기 위한 포지셔닝을 지금 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당대표에 대해서 약간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원희룡 전 제주지사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두 가지 근본적인 또 근저가 있는데 예. 하나는 이준석 현상을 돌이켜 보면 예. 이것이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지면 승승장구하게 되면 예.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의원처럼 중진 의원들은 예.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그런 소위 말하면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약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윤캠프 소위 친윤과 비윤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과정인데 예. 지금 친윤 쪽에 당 지지 세력이 많이 붙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대선 이후에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친윤 캠프에 만약에 안 됐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안 됐다? 예. 그러면 그 친윤 캠프가 오갈 데가 없어집니다. 현역 의원들이. 자, 그랬을 때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놓는다면 나중에 그거 다 이삭죽기 가능하거든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저는 이거 저거라고 하는 발언이 사람마다 다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예. 이거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자가 발전하고 지금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당은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예. 대선 국면에서 원희룡이라고 하는 존재감이나 위상이나 역할이 바뀔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원 지사가 뛰어든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뭔가 수가 보인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죠. 막장 치닫는 통화 내전에 초선 의원 7명 국민 심판 받을 것이다. 성명을 냈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작은 제목으로는요. 양쪽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싸고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윤석열 측과 일부 중진의 생각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이준석 과도하게 경선 개입하려 한다. 대선 승리보다는 본인의 입지 강화 노린다.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측과 일부 중진이요. 아래로 갑니다. 이준석 대표 측 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세론 지역주의 쫓는 일부 의원들 통화를 트집 잡아 이준석 흔들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저거고 정리, 이 통화 파문 앞서서 당내 뭔가 이렇게 갈등 조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흔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니다. 그거보다는 이준석 과도하게 뭔가 본인의 모양새, 본인의 어떤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어제요. 국민의힘 의총이 있었는데요. 그 의총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도부를 흔드는 것인지
좀 제발 좀 자중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 권력 투쟁에 제발 좀 몰두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당 대표가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공개를 하세요. 공개로 공개를 하겠습니까? 하세요. 네. 전혀 사실 원래 예정이 없었던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저희들 내부에 토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토론을 할 텐데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개하고. 이거 좀 계세요. 잠시만 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그 뒷부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잠시만, 뭐 비공개, 공개. 이걸로 지금 당 상황이 어떤지 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는요, 현근택 전 부대변인은 뭐 타당 얘기입니다. 경쟁 정당 얘기인데요.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갈등의 본질이 있을 거예요. 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봅니다, 결국. 권력 다툼. 예, 그러면 왜냐면 누구와 누구의 권력 다툼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맡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섰는데 뭐 예. 다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다음에 당권을 갖거든요. 그렇죠. 예. 대선 후보 위주로 굴러가게 되죠, 그렇죠. 당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당대표의 권한이거든요. 경선 관리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측에서 너무 이 운전대를 빨리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너무 이준석 대표의 운전대를 뺏으려고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영입 인사 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든 당내에서 이렇게 서서히 기반 넓혀가고 가능하면 뭐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당 쪽 사람들하고 잘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처음 입당할 때부터 없을 때 들어왔잖아요. 뭐 이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행사 때도 안 오고 그런 경우가 보통 우리 뭐 총선이나 뭐 겪으면 알겠지만 영입 인사들은 처음에는 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에서 예.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다 갑니다 그냥. 근데 입당할 때도 없고 그다음에 토론회 때도 안 오지 뭐 행사 때도 안 오는 거 보면 일단은 뭐 당대표 별거야. 뭐 젊은 당대표 그냥 뭐 시간 지나면 내가 다 접수할 수 있지 그럼 약간 않겠냐. 좀 무시한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느끼시는 거예요? 들고요. 지금 뭐 저도 원희룡 전 지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뭐 그 도지사를 맡았던 제주도에서도 대선 그 순위로 따지면 한 3, 4위밖에 안 돼요. 10%대가 안 되거든요. 예. 도민들도 이 지사직 사퇴에 대해 반대 여론이 더 많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자기 지역에서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중앙 무대에 와서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거를 터트려서 이 대표를 어찌 보면 약간 공격하는 셈인데 저는 그게 약간 윤석열 총장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왜냐면 계속 뭐 그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추미애 장관과 맞서면서 본인의 이제 이름을 높여왔는데 당에 들어와서도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예. 좀 쉬고 있지만.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 보기에도 나도 좀 대표랑 맞서면서 좀 몸값을 올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당대표 권위 존중하고 예. 경선을 쭉 거쳐가면서 대선 후보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당을 어찌 보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있는 당대표조차도 제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분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뭔가 갈등이에요. 오늘 신문들 기사 중에서 이런 다음에 소개해드릴 텐데 이런 취지의 기사가 많아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이준석 주어 논쟁 점입 가경이다. 그러니까 이 저거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주어 논쟁이라는데 당내 정권 교체 회의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야 어디 정권 교체 말만 하지 되겠습니까? 이런 뭐 약간 지적을 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후보 의원 가세 감정 싸움 양상이다. 그래서 정권 교체 외치고는 있으나 이게 되겠냐 회의론이 일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일단 뭐 정권 교체 회의론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표님도 이 지금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태의 이유, 본질이 뭐라고 보세요? 뭐 금방 박 교수님은 원희룡의 뭐 자기 정치 예. 얘기해 주시고 현 변호사는 그 윤석열 그죠, 검찰총장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운전대를 예. 빨리 잡으려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예. 대표가 중심을 잡고 끌고 가야 되는데 예. 너무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자 배구도 올림픽 때 라바리니 감독하고 김연경 주장 해보자 후회 없이 예. 리더는 사기를 올려주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는 꿈의 전도사예요. 이기자 잘하자 정권 교체하자 사기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리더는 사기꾼이 돼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거기서 말하는 사기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기를 올려주는 사람, 예. 등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준석 대표 와서 2달간 뭐 했습니까? 계속 싸움만 붙였잖아요. 예? 너무 가벼운 입. 그리고 은밀하게 얘기해야 될 거를 뻑하면 공개하고 그것도 녹취록 공개했다가 이번에도 완전 공개하라니까 또 그거는 또 공개 안 하고 너무 작은 정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란이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대표의 문제다. 예.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통계 오늘 그 갤럽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예. 정권 교체 여론은 지난달 51%에서 55%로 4%포인트가 높아졌어요. 정권 예. 교체 여론이. 예. 정권 재창출보다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32%에서 28%로 4%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아. 민주당은 오히려 2%포인트가 오르고 예. 그건 뭐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예. 밖에서 커져. 근데 국민의힘은 너희들은 깜이 아니다. 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단결하지 않고 융합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이기는 경우 봤습니까? 송나라가 옛날에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강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는데 예. 100만 명 안팎에 거란하고 몽고한테 나라 뺏겼습니다. 단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젊은 보수, 서민 보수, 개혁 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싸우던 거 바른미래당인가요? 거기 맨날 싸웠잖아요. 예. 사소한 거 갖고. 지금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37세 이준석 대표하고 예. 올해 101살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하고 누가 더 젊은가? 아. 나이만 젊다고 젊은가? 생각이 젊어야 젊지. 그래서 저는 이준석 교수가 빨리 털어버리고 자기 이준석 정치 대표 교수가. 예. 이준석 대표가 자기 정치 하지 말고 빨리 털어버리고 진짜 해야 될 게 3가지잖아요. 대여투쟁. 지금 언론중재법이라든지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하잖아요. 그 대여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당 대선 주자 보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함부로 흠집내면 안 돼요. 예. 그 사람들 영입해 왔는데 잘 키워줘야죠. 그리고 또 할 거는 그 낡은 음모 정치. 뭐 녹취, 전화, 밤 11시에 까고 뭐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3가지 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표 책임이 제일 크다. 물론 예. 다른 사람도 책임이 있죠. 예. 원희룡도 책임 있고 홍준표, 유승민 뒤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이준석 잘한다고 박수치고 이런 사람도 책임 있고 다 책임 있는데 저는 그중 제일 큰 책임은 이준석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패널분들도 전체적으로 평가, 근데 분석이 좀 갈리잖아요. 당내도 갈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렇게 의원들이 모이면은 어제 영상으로 방금 전에 확인해 보셨죠. 이건 다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시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버스가 움직일 것 같은데 막장 버스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